이유 없이 무너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반드시 큰 사건 이후에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이별이나 실패, 경제적인 문제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마음이 무너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반복된다.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력과 공허함을 느낀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에도 시작할 힘이 없다. 이전에는 즐겁던 취미나 사람들과의 만남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상태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의심한다.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닐까, 게을러진 건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 몰아붙인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정신의학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을 단일 사건이 아닌 지속적 스트레스와 신경계 피로의 누적으로 설명한다. 사람의 뇌는 오랜 기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높아지고 감정 조절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의 기능이 점차 떨어진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마치 배터리가 서서히 닳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꺼지는 것처럼 마음도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작스러운 무기력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책임감이 강하거나 참고 버티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형태의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었지만 내부 에너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유 없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우울은 사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쌓여온 신호가 뒤늦게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탓하는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다. 우울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경고일지도 모른다. 감정을 계속 참을 때 생기는 변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긴장이 쌓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서운해도 괜찮은 척하며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견디는 유형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태도가 성숙함이나 책임감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상태를 정서 억압이라고 부르며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되고 신체 긴장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지 못한 채 몸과 신경계에 남는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계속 참거나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표현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기억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된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 반응 자체가 둔해지기 시작한다. 기쁜 일에도 크게 웃지 못하고 슬픈 일에도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안정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소한 계기로 갑자기 눈물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강한 분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통제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더 이상 억제되지 못하고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다. 치료 과정에서는 감정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한다. 지금 나는 화가 난 상태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긴장 반응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울은 때로 감정을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뒤늦게 치르는 심리적 대가일 수 있다. 비교와 과부하가 만드는 마음의 피로. 현대 사회의 우울은 개인의 성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환경 자체가 지속적인 비교와 과부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접한다. 타인의 결과를 보며 우리는 자신의 전체 삶과 비교하게 된다. 연구에서는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외로움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비교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머리로는 각자의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은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반응한다. 여기에 현대인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결정 피로를 만든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동기 시스템을 낮추고 행동을 최소화하려 한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생긴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과부하 상태에서 나타나는 보호 반응이다. 지속적인 비교와 선택 스트레스는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이어진다. 해결의 시작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선택을 줄이는 것이다. 루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에너지 소모는 크게 감소한다. 우울은 멈추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우울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빨리 회복해야 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한다. 하지만 최근 심리치료에서는 우울을 적응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인간의 뇌는 지속적인 경쟁과 긴장 환경에 오래 노출될 경우 스스로 활동 수준을 낮추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보호 전략이다. 오랜 기간 과도한 업무와 책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어느 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를 경험한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과열된 시스템이 속도를 낮추는 과정과 비슷하다. 번아웃 연구에서도 계속 괜찮은 척해야 했던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 이 시기에 억지로 생산성을 회복하려 하면 오히려 무기력이 심해질 수 있다. 치료에서는 먼저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면 안정과 자극 감소 같은 기본적인 환경 조정이 우선이다. 우울은 삶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의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회복은 거창하지 않게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치료에서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다. 행동 활성화 치료는 작은 행동을 반복하며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방법이다. 우울 상태에서는 큰 목표가 오히려 실패 경험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커튼을 열어 햇빛을 보는 것 같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다. 가벼운 산책이나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한 회복 과정이다. 연구에서는 햇빛 노출과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우울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 상담과 약물 치료 역시 회복을 돕는 선택지다. 약물 치료는 감정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뇌는 다시 행동과 보상의 연결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결국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이 이어질 때 시작된다. 우울은 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